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세 스콜라 철학의 거장 토마스 아퀴나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토마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의 조화 발췌문 이걸 바탕으로 진행할 건데요. 아퀴나스가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 이 신앙과 이성 이걸 어떻게 조화시켰는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1225년에서 1274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그 토대 위에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이걸 성공적으로 통합시킨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중세 지성사에서 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신앙과 이성의 조화, 이게 아퀴나스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성은 진리를 탐구하고 신앙은 그 진리를 완성한다. 이런 관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 탐구를 통해서 신과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신앙에 그걸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마치 진리에 도달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 거죠. 이성과 신앙이라는 길.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인 그 경로입니다. 아, 경로요? 네. 그 당신이 주신 자료에서도 살짝 언급될 수 있는데 이슬람 철학자들, 그러니까 아비센나나 아베로에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을 접하게 됩니다. 와, 그게 또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고대 그리스 철학이 이슬람 세계를 거쳐서 다시 서유럽으로. 그렇죠. 그걸 기독교 신학과 이제 결합시켜서 존재론적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켰는데요. 특히 그는 플라톤의 이원론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과 진료 개념,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 여호와 육체가 하나다. 플라톤과는 좀 다른 관점이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자료를 보면 아퀴나스의 사상이 단순히 그 중세 시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의 대표작, 그 유명한 신학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세기 동안 유럽 대학에 거의 교과서처럼 쓰였고요. 나중에는 가톨릭 교회의 표준 교리로까지 채택이 됩니다. 와, 교과서에 표준 교리까지. 대단하네요. 그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라던가 자연법 사상, 심지어 20세기의 토미즘이라고 해서 그의 사상이 다시 부활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학뿐 아니라 정치 철학이나 윤리학의 어떤 근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영향력이 시대를 관통하는군요. 이 모든 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아퀴나스의 작업이 뭐랄까 서로 다른 지식 체계를 통합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청취자분께서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이게 바로 현대 서구 사회 여러 사상들의 뿌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법, 윤리, 정치 여러 영역에서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결국 신앙과 이성, 이 두 개의 날개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세의 위대한 사상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의 통합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그 지속적인 영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의 유산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아퀴나스가 그 당시에 신앙과 이성을 성공적으로 통합하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서로 좀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 예를 들면 과학과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발전과 윤리 문제 같은 것들이요. 이런 영역들 중에서 혹시 비슷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거나 또는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아퀴나스의 사유를 오늘날에 되살려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